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이상하게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내와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반가운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며 조용히 혼잣말 하신 적 분명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혼잣말이 어느 순간 포기로 바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많은 남성들이 그렇게 말없이 물러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마음속으로는 무너진 자신을 감추며 말이죠. 특히나 약 하나면 해결될 거라 믿었던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약 25%가 비아그라나 유사 약물을 복용한 후 두통, 안면 홍조, 심장 두근거림,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점점 줄어드는 걸 느낍니다. 용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 하지만 늘릴수록 더 부담스러워지는 몸. 결국은 이렇게 말하죠. 이젠 약도 안 듣는 걸 보니 그냥 나이 든 거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기능은 단순히 성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몸 전체, 혈액순환, 신경 전달, 호르몬 균형, 그리고 감정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정교한 교향곡에 가깝습니다. 그 어느 하나가 어긋나도 조화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약이 아니라 몸 자체의 회복력에 집중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을 열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남성 호르몬의 흐름을 부드럽게 되살리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평범한 식재료들이 약보다 더 근본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 그 소중한 하루의 시작을 위한 자연의 자극제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7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들은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수준을 넘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로 혈관을 열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호르몬을 깨우는 작용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몸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그 숫자 하나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 길이 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루의 시작에 손바닥 위에 올려진 단 몇 알의 작은 씨앗. 그 존재가 얼마나 대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작고 평범한 견과류 하나가 많은 남성들의 아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아몬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식이나 샐러드 위에 올려 먹는 그 아몬드가 사실은 혈관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몬드는 단순한 영양 간식을 넘어서 남성의 혈류 개선과 신경 안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들을 품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즉, 혈액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고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한 부위에 빠르게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죠. 남성의 성기능에 있어서 산화질소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발기라는 현상 자체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혈액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충분히 특정 부위로 도달하고 유지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L아르기닌이 풍부한 아몬드는 자연스럽게 혈관을 여는 자연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몬드에는 또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우리 몸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감각의 전달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을 완화하고 부교감신경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긴장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는 단지 편안함을 주는 차원을 넘어 성적 감각과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혈관 내피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혈관이 약해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중장년층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아몬드는 혈관을 넓히고 감각을 되살리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혈류 흐름과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아몬드는 언제,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은 하루에 7-10알 정도를 아침이나 오후 시간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때 껍질이 있는 생아몬드 그대로 섭취하면 가장 좋고, 너무 짜거나 기름에 튀긴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아침에 한 줌의 아몬드와 함께 따뜻한 물이나 우유를 곁들여 보세요. 생각보다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아몬드도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이므로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몬드를 먹기만 했는데도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기분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혈액순환과 신경 반응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강한 씨앗, 아몬드.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남성의 혈관과 신경을 깨우는 첫 번째 자극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엔 아직 이릅니다. 혈류가 잘 도달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혈류를 지탱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혈관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갑니다. 심지어는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연약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혈관의 탄력을 되살릴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조금은 의외의 식품, 쌉싸름한 맛 속에 숨겨진 건강의 열쇠, 바로 다크초콜릿입니다. 다크초콜릿은 단순히 디저트나 간식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고함량 카카오 70% 이상을 포함한 다크초콜릿은 혈관 건강과 스트레스 완화에 있어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혈관 내피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탄력 있는 혈관은 단순히 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혈류의 압력에 맞춰 부드럽게 반응하고 안정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혈압 조절은 물론 발기 유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다크초콜릿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식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크초콜릿은 중추신경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카카오 속에는 터브로민과 페니레티라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기분을 안정시키고 가벼운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다크초콜릿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 감정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단순히 물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긴장 해소가 함께 작용해야 가능한 복합적인 반응입니다. 아무리 혈관이 열려도 뇌가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다면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크초콜릿은 몸과 마음, 혈관과 신경을 함께 어루만져주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무가당 다크초콜릿을 하루에 약 1000m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초콜릿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나 체중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소량을 천천히 음미하듯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식후에 디저트처럼 소량을 섭취하거나 오후에 나른한 시간에 한 조각씩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차와 함께 다크초콜릿을 곁들여 보는 것도 좋겠지요. 단, 너무 단맛이 강한 밀크 초콜릿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다크초콜릿이 혈관 내피 기능 개선과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있어 이러한 효과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초콜릿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변화는 어느 날 분명히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기분이 조금 더 가볍고 혈압이 조금 더 편안하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시 한번 남자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을 유연하고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벽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깊숙이 안정시켜야 하는 또 하나의 핵심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 혈관은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에 취약해지고 그로 인해 혈관 내벽이 손상되거나 좁아지기 쉬워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동맥경화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혈관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자연이 만들어준 붉은 선물, 바로 토마토에 있습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며 체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에게는 라이코펜이 매우 중요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라이코펜은 일반적인 비타민 C나 E보다 항산화력이 훨씬 강력하며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액 속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관 내벽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즉 단순히 혈류를 돕는 수준이 아니라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본질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동맥경화 위험이 낮아지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라이코펜은 단순히 생으로 토마토를 먹는다고 해서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분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익혀서시 섭취하고 기름과 함께 조리해야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볶아 먹거나 계란과 함께 조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토마토 스튜나 수프, 볶음 요리 등에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소화도 잘 됩니다. 아침 식사로는 스크램블 에그에 토마토 볶음을 곁들이거나 점심에는 토마토 미역국, 토마토 된장찌개처럼 전통 식사에 응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샐러드 형태로 구운 토마토와 두부, 들기름을 곁들인 요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요리가 아니라 작은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흡수율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토마토는 혈관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중년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관과 전립선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식재료인 셈이죠. 라이코펜은 축적되는 항산화제입니다. 오늘 먹고 바로 변화가 느껴지기보다는 꾸준히 섭취하면서 신체 내 염증 수준을 낮추고 혈관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에 한 끼라도 토마토를 익혀서 식단에 포함시키는 습관은 단순한 식단 변화 이상으로 건강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고 강하게 우리의 몸을 지켜줍니다. 붉은색이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몸속 보호의 색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그날의 활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마토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몸속 호르몬 환경을 조율하고 에너지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식재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많은 의사와 영양 전문가들이 아침의 보석이라 부르는 귀리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단순히 포만감을 주는 곡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남성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꼭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 콜레스테롤 조절과 혈당 안정화를 돕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혈관벽에 쌓이는 지방 찌꺼기를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더 깨끗해지고 혈류가 더 원활해집니다. 이는 곧 혈액순환 개선으로 이어지며 발기력과 같은 성기능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혈류는 호르몬의 운반 로이자, 성적 반응의 필수 경로입니다. 따라서 혈관이 깨끗해질수록
신경과 호르몬이 전달되는 속도와 효율이 높아지며 그만큼 몸의 반응도 민감해지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작용은 혈당 안정화입니다. 귀리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단순히 당뇨 예방에 좋은 것뿐 아니라 남성 호르몬 분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하락하면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혈당은 곧 안정된 호르몬 환경을 의미하며 이는 테스토스테론이 제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내부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즉, 귀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침 식사로 따뜻하게 귀리를 불려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서 소개한 아몬드, 몇 알과 바나나, 사과, 블루베리 등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힌 완벽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귀리를 부드럽게 익혀 죽처럼 만든 후 견과류와 과일을 올려 간단하게 먹는 오트밀 볼은 시간도 절약되고 소화도 잘 되며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또 당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조금 곁들이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인스턴트 오트밀은 피하고 가급적 가공이 덜 된 귀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리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귀리는 또한 수면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복합 탄수화물이 멜라토닌의 생성을 도와 밤에 더 쉽게 잠들고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밤에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아침의 귀리는 밤에 호르몬을 준비하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큰 변화보다 매일 할 수 있는 작고 꾸준한 방법이 더 좋다. 귀리는 바로 그런 식재료입니다. 큰 결심이나 극단적인 변화 없이 매일 아침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몸은 점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귀리죽 한 그릇에 아몬드 몇 알, 그리고 신선한 과일 하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다, 의욕이 사라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히 체력과 성기능, 자신감,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잠든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다시 깨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작고 향긋한 한 알의 과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패션프루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션 후르츠 또는 백향과입니다. 상큼한 향과 새콤달콤한 맛을 가진 이 과일은 단순한 열대 과일이 아니라 남성의 잠든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깨우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고 둥근 과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단순히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뿐 아니라 고환 속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라이디히 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의 기계를 닫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라이디히 세포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도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패션후르츠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바로 이 세포들의 산화를 막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장년 남성에게 있어 매우 고마운 과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패션후르츠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면역 비타민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특히 만성적인 심리적 긴장을 겪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몸이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서 생식 기능보다 생존 자체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고
테스토스테론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패션 후르츠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신선하게 짜낸 패션 후르츠 주스를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설탕을 첨가하지 말 것, 그리고 가능하면 생과육 그대로를 갈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씨를 함께 갈아도 무방하며 신맛이 너무 강하다면 바나나나 사과 반쪽을 함께 넣어 부드럽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또한 패션 후르츠는 위산이 과다한 분들에게는 공복 섭취 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커피 대신 이 과일 주스를 마시면 뇌가 맑아지고 에너지 회복이 빠르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에는 기분이 달라졌다, 활력이 느껴진다, 잠도 잘 오고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후기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패션 후르츠는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폴리페놀과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밤에 더 깊은 수면 상태에 도달하게 돕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밤사이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증가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남성 호르몬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축적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 속에서 차근차근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루 한 잔의 습관, 비타민과 항산화제의 조합이 꾸준히 작용한다면 어느새 몸의 감각과 반응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힘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작용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작은 한 잔이 당신 안에 잠든 남성을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 깨어나고 혈관이 열렸다면 이제 그 흐름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밤새 회복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낮 동안의 에너지를 쏟아낸 몸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재생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밤이 되어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고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 그렇게 반복되는 불면과 스트레스는 하루 동안 쌓아 올린 건강의 노력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밤의 시간까지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놀랍게도 아주 고소하고 익숙한 식재료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호박씨, 우리가 흔히 먹는 단호박씨 또는 호박씨앗이라 불리는 식품입니다. 호박씨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남성 건강에 꼭 필요한 아연과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정자 형성과 운동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저하되고 정자의 질과 양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남성 불임이나 성기능 저하 환자의 혈액을 분석하면 아연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연의 흡수율은 낮아지고 체내 저장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으로 꾸준히 보충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박씨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자연의 보충제인 셈입니다. 하루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한 아연을 섭취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복합 보조제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성분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깊은 수면, 즉 렘수면 단계에 도달해야 체내에서 충분한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은 남성 호르몬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수야 엄쓰는 요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과민해지고 쉽게 긴장하며 수면 중 자주 깨거나 아침에 피로가 남게 됩니다. 게다가 호박씨에는 소량이지만 의미 있는 양의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전반적인 호르몬 균형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흔한 만성 염증이나 전립선 불평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박씨는 어떻게,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 2시간 사이에
한 숟가락 정도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은 생호박씨나 가볍게 볶은 무염 제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는 소량이라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트에 넣거나 귀리죽 위에 살짝 뿌려서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씨앗을 매일 먹어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호박씨는 오늘 밤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작은 방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는 시간이 쌓여야 드러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상쾌함, 다시 살아나는 감각이 그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모든 노력, 혈관을 열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호르몬을 깨운 이 모든 과정은 잘 자는 밤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렇기에 호박씨는 단순한 영양소의 집합이 아니라 당신의 밤과 다음 날을 잇는 다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는 계속되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어느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그 해답을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식재료 하나하나가 어떻게 혈관을 열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호르몬을 깨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생활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매일의 습관이 무너져 있다면 그 효과는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70대 후반의 박용수 씨는 은퇴한 뒤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들지 않고 아침이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아내와 마주 앉아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음식이 문제일 거라 생각했고 건강식품도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미미했고 오히려 더 피로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받게 되었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 3시간 동안 테스토스테론이 거의 생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깊은 잠이 부족합니다. 놀랍게도 남성 호르몬의 약 90%는 잠든 후 첫 3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생산됩니다. 이 시간이 깨지거나 얕은 수면으로 지나가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몸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박용수 씨는 수면을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침실에 TV와 휴대폰을 치웠습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조용한 음악을 틀며 몸을 이완시켰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지만 2주가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는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덜 무겁고 다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20분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을 때마다 한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어깨를 내린 채 파워 포즈를 유지하며 걷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키는 과학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걷기 전후로 복식 호흡을 10회 반복했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복부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단순한 호흡 같지만 매일 이어가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서서히 둔화되고 감정 기복도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박용수 씨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좋았다.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아내가 묵묵히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 안에 남아있던 따뜻함과 연결감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고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수면 운동, 감정 관리는 단순히 건강한 삶을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르몬과 혈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자 테스토스테론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그 힘이 뿌리내릴 수 있는 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흙이 바로 당신의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방법이 넘쳐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매일 반복 가능한 작은 실천입니다. 깊은 잠 3시간, 20분의 산책, 5분의 감사 일기. 그 3가지가 당신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음식이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열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잠든 호르몬을 다시 깨울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셨을 겁니다. 작고 평범해 보였던 아몬드, 다크초콜릿, 토마토, 귀리, 패션후르츠, 호박씨. 그 안에 담긴 힘은 단순한 영양소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7가지 식품은 각각의 방식으로 몸속의 흐름을 바꾸고 감각을 되살리며 마음까지 어루만져 줍니다. 혈류를 넓히고 신경을 진정시키며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뿌리를 다져야 한다는 것. 그 뿌리가 바로 삶의 습관입니다. 깊은 잠 3시간, 20분의 산책, 매일의 감사 한 줄. 그렇게 단순하고 작지만 반복 가능한 실천이 우리 몸을 근본부터 회복시키는 진짜 변화입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엔 귀리와 과일 한 조각, 점심엔 따뜻하게 익힌 토마토 반찬 하나, 저녁엔 호박씨 한 숟가락. 내일은 바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나씩 실천하며 내 몸에 묻혀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회복의 길입니다. 꼭 모든 음식을 매일 다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7가지를 일주일 동안 돌아가며 하나씩 또는 나에게 맞는 삼체 잔 3가지를 고정해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나를 위한 선택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변화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댓글에 "저는 준비됐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다는 당신의 작지만 강한 약속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위한 따뜻하고 안전한 정보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시작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